카드를 먼저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카드를 세팅할 때 원래 썼었던 카드 7종은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할 때는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제가 후보군을 정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 안 한 지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됐는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주력으로 쓸만한 카드들을 제가 3개 정도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신한 딥드림 플래티넘이고, 두 번째가 헤리티지, 마지막 세 번째가 글로버스라는 카드예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제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KB 헤리티지를 사용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최소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딥드림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최소 실적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글로버스 같은 카드는 30만원 이상이어야 적립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본금을 지금 50만원을 넣어놓은 상태니까 가능하면 제가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움직이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전원 실적과 상관없는 헤리티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헤리티지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추천하라고 하면 KB 가온 글로벌을 보통 추천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 카드를 추천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괜찮은 카드를 하나 발견한 게, 유튜브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신한 글로버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딥드림 플래티넘이랑 KB 가온 글로벌보다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카드를 좀 살펴보면 연회비가 22,000원에 전원 실적도 이게 30만원밖에 안 되고요. 근데 최대 적립률은 이게 2.5%예요. 2.5%면 사실상 가온 글로벌보다 더 높은 수치거든요. 왜냐면 가온 글로벌은 2%짜리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 추가하는 거는 사실상 특별 적립이라고 해서 5,000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버스 같은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한도 제한 없이 2.5%를 다 해주는 거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글로버스 쪽은 수수료를 1.1%를 저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원 실적 조건이 없으면 글로버스를 썼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딥드림 플래티넘이랑 비교를 해도 이게 손색이 없는 게, 딥드림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50만원으로 높은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상 1% 이상의 혜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 지금 원탑에 가까운 거는 헤리티지랑 글로버스 이 두 개의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사한 것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제 댓글로 소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시점에서 두 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은 글로버스 아니면 헤리티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받을 것 같고요. 다만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 연회비가 20만원입니다. 연회비가 20만원인데 그래서 여행이나 이제 호텔 가면 15만원을 할인을 해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회비가 5만원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호텔이나 여행 가게 되면 결국에는 돈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를 부른다는 점에서 제가 헤리티지라는 카드를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원 실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카드를 선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고려하셔서 저처럼 고정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KB 헤리티지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30만원, 50만원 커트라인 다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받을 예정이고요. 카드를 발급받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거 신청하다가 에러가 나서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굳이 다시 하지 마시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이거 신청하시다가 잘 안 된 걸 알게 됐는데 내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신청하실 거냐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내에 맞춰서 카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 자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KB 헤리티지까지 했으니까 나중에 여행 가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면 괜찮겠네요. 나중에 이 프로젝트 마무리할 때 여행 다녀오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통장 세팅이 있는데, 이 통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통장이고, 두 번째가 사업자 통장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없어요. 두 개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홈택스에 사업자 통장을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장 한도를 잘 안 뚫어줘요. 30만원, 100만원, 그리고 이체 제한이 없는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요. 이걸 한도 계좌라 부르는데, 이제 대포 통장의 위험이 있으니까 30만원으로 고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실적이 쌓이면 이거를 100만원까지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부가세 신고 내역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제한을 풀어주는 혜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처음에 통장을 개설하면 30만원씩밖에 이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엄청 답답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만원을 이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열흘 동안 30만원씩 계속 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요?
그렇지만 요즘에 대포 통장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은행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사업자 통장의 경우에는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통장이잖아요. 은행 분들께서 이 통장에 대해서는 좀 약간 느슨하십니다. 개인 통장을 열어주는 것보다 사업자 통장의 한도를 열어주는 게 약간 관대하세요. 해당 은행의 VIP시거나 아니면 거래 실적이 있으시면은 한도를 1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한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다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개인 통장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사업자 통장으로 거래 실적이 있고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래 실적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생활비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은행에 가서 여쭤보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금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실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보통 신한카드로 이체를 하고 있어요. 신한은행에 가서 제가 한도를 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줬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른 은행에 가서 요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통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통장이 있고 사업자 통장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가르는 거는 홈택스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업자 통장이라는 건 은행에 가서 내가 어떤 사업자가 됐으니 이 사업용으로 쓸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명의자 이름 뒤에 사업자 등록 이름이 써 있습니다. 써 있는 통장을 사업자용 계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통장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도를 풀어주는데 살짝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은행의 VIP거나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를 100만 원 혹은 한도가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30만원, 100만원, 그리고 한도 없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큰 돈 벌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근데 30만원씩 이체를 한다고 하면 좀 너무 작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있던 통장을 활용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있던 통장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용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용 통장 만드실 때는 신분증이랑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두 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두 개를 챙겨가지 않으셨으면은 사업자 등록증 PDF 파일 있죠? 그거를 팩스로 보내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팩스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송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행이든 다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많이 가고요. 가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면 IBK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랑 이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해 주시고 다 세팅이 끝나면은 요 계좌번호랑 그 카드 뒷면 번호랑 카드 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카드 실물을 어딘가에 보관해 놓기 때문에 이 번호들을 따로 메모장에다 적어놔요. 컴퓨터 메모장에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토어에다 입력을 한다거나 어디 해외에서 결제한다거나 할 때 카드 번호들을 소소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실물 카드 찾아가지고 이거를 입력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메모장에다 이제 넣어놓는 편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장이랑 카드 세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